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최기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라르메 후기 소네트 3부작 지난번에 1편 1부를 했죠. 오늘 그 2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소네트들은 이제 제목이 없죠. 그래서 대개는 시의 그 첫행을 보통 제목으로 대신하죠. 그래서 그 첫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Succi de la croupe et du bon. 그래서 이것을 엉덩이와 봉 도약에서 Succi 솟아오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난번 시만큼 그렇게 난해한 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역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도약에서 솟아오른 스테판 말라르메. 엉덩이와 도약에서 솟아오른 덧없는 유리제품, 알 수 없는 목 부분은 중단된 채 쓰라린 밤샘에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 나는 확신한다. 두 입은 결코 같은 카메라를 마시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그녀의 연인도 나의 어머니도. 나는 이 차가운 천장의 공기요종. 무한한 빈 공간 이외는 어떤 음료도 담지 않은 이 순수한 꽃병은 죽어가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가장 음울한 자들의 순진한 입맞춤. 어둠 속에 한 송이 장미를 알리는 그 어느 것을 내뿜는다는 것에. 굉장히 그 번역이 난삽하고 좀 복잡한데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죠. 이번에는 황현산의 번역과 황현산 해석을 참고로다가 이렇게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색으로 한 거는 이제 황현산 시집이라는 그 책에서 그대로 번역과 그 해설을 따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Succi de la croupe et du bon, Stéphane Mallarmé. Succi de la croupe et du bon, d'une verrerie éphémère. Succi는 뭐 솟아오르다 그런 뜻이죠. 크루프는 뭐 동물의 그런 엉덩이, 또 특히 여자의 엉덩이 이런 뜻인데, 봉은 튀어오름, 도약,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엉덩이와 도약으로부터 솟아오른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뭐가 솟아올랐냐? d'une verrerie éphémère. verre는 유리 제조, 유리 제품 그런 뜻입니다.
에페메르는 뭐 하루살이의 하루뿐인 덧없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덧없는 유리 제품의 엉덩이와 도약으로부터 솟아오른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이 시는 1, 2, 3의 번호를 붙인 후기소년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이다. 매우 난해한 이 시는 한 예술 혹은 시, 창조 작업이 결실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연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추측이 되죠. 많은 연구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좀 이 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갖다 놨는데 뭐 이런 그 유리 제품 뭐 이것이 꽃병일 수도 있고 뭐 컵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런 유리 제품을 지금 만든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할 때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그 허리 부분, 요것이 이제 황현산의 그 해석에 따르면 이 허리 부분이 이제 도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응?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엉덩이와 도약에서 솟아오른 덧없는 유리 제품.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sans fleurir la veillée amère le col ignoré s'interrompt. 여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꼴르는 이제 목이죠. 뭐 사람의 목, 혹은 짐승의 목, 혹은 어떤 어떤 유리병 같은 거에 그런 목. 인열회는 알려지지 않다, 무시하다, 알 수 없는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근데 그 목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목인지 어떻게 생긴 건지 그것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것이 그 목 부분이 생테홈 중단되다 이런 뜻이죠. 멈추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목 부분은 중단된 채 성 플레리르, 플레리르는 이제 꽃 피우다 이런 뜻인데 이제 꽃 피우지 못했다는 얘기죠. 뭐를 라 베이에 아메르, 베이에는 밤샘이죠. 밤샘. 아메르 그 쓰디쓴 쓰라린 힘든 그런 밤샘을 꽃 피우지 못한 채. 그러니까 밤샘을 꽃 피우지 못했다는 것은 밤새워서 어떤 그 애를 썼는데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런 뜻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것은 이제 쓰라린 밤샘에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아주 정교한 그런 유리 제품 뭐 그것이 꽃병인지 컵인지 어쨌든 그런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그 엉덩이 부분과 허리 부분은 됐어요. 그런데 이 목 부분은 지금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죠. 1년은 유리 제품이 격렬한 탄생, 덧없는 속성, 고된 창작 과정에 결실 없음,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완성으로 끝난 형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이 시점제 비극적이고 불안한 분위기를 암시한다. 자, 지금 참고로다가 황현산의 그 번역과 해설을 보겠습니다. 황현산 씨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가녀린 유리세공의 둔부와 엉덩이 둔부와 도약에서 쏘올라 쓰라린 밤샘을 꽃피우지 못하고 알레시아는 모가지, 목을 모가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모가지는 중단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현산 씨는 굉장히 직역을 하고 그 번역이 뭐 우리말에서 껄끄럽거나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려고 애를 쓰죠. 이렇게 했고, 자, 여기는 해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는 1, 2, 3의 번호를 붙인 후기 소네트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이다. 앞의 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 뚜떡게이 film d'il l'histoire, 모든 교만, 모든 교만이 전형 연구를 피운다, 그 한 거. 그러니까 소네트 그 일부죠. 에서 확인된 고통이 이 시에서 연속되지만 그 질의 변화를 겪는다. 이 시는 한 창조 탄생의 작업이 결실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는 세안을 말한다. 제1년은 밤을 새우며 수행된 유리세공으로 항아리의 불룩한 아랫부분 둔부와 날렵한 허리, 도약을 빚어낼 수 있었으나 병목을 완성하지 못하여 미지의 것으로 남긴 채 갑자기 중단되는 작업 과정을 요약한다. 미완성의 유리 항아리는 꽃을 담지 못한다. 철야의 고통스러운 노력은 생명의 개화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해설을 보니까 조금 이 시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게 약간은 그 짐작이 가죠. 이제 1년이고 2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년. Je crois bien que de bouche n'ont bu ni son amant ni ma mère. Jamais à la même chimère ou un sylphe de ce froid plafond. Je crois bien. 뭐,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이죠. je crois bien. 그 이하를, 뭐를? de bouche. 입이죠. 입, 두 개의 입이, non bu. non bu. 마시지 않았다. 뷰는 부활 동사죠. 마시다. non,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삽입구로 들어간 걸로 보면 좋고, 그래서, non bi jamais à la même chimère.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요 jamais는, 뷰 앞에 와야지, 보통의 어순이죠. 그래서, de bouche n'ont jamais vu, à la même chimère.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뭔지 하면은 la même chimère. chimère는
보통 명사를 쓸 때는 이제 환상, 몽상, 뭐 헛된 꿈, 음? 아, 이제 그런 뜻 쓰이는데 이제 신화에서는 그 슈메라는 그 신화적인 음, 동물이 있죠. 음, 아주 환상적으로 생긴 그런 동물 있죠. 그래서 음, 어, 그래서 어, 똑같은 슈메르 여기선 그냥 그 키메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황현산 씨는 이것을 공상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공상, 슈메르. 근데 에, 슈메르가 갖고 있는 그 의미의 그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냥 키메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에, 이제 아마도 여기서는 요 슈메르가 그 말라르메가 시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이데아, 아,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되는 그런 이데아를 은유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같은 키메라를 마시지 않았다 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니 소나몽 에 니마메 그 아몽 연인이죠. 이게 남자니까는 송은 여자가 되겠죠. 그녀의 연인도 또 나의 어머니도 요것이 드부슈 두 개의 그 입에 그 내용이 되겠죠. 그 누구의 입이냐? 아몽과 메리의 입이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그럼 도대체 그녀의 연인, 그녀가 누구냐? 이거는 마메리일 것 같아요. 보통은 마메리가 먼저 나오고 나의 어머니도 또 그녀의 연인도 이렇게 할 텐데 뭐 말라르메시에서 뭐 이런 도치 이런 것은 아주 흔한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인 나의 어머니와 그 남성인 그 어머니의 연인, 예? 그렇죠. 자, 두 개의 입술이 마셨다. 와우. 같은 키메라를 마시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이것도 어떤 뭔가 어떤 창조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탄생을 위해서는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결합이 필수적인데 그것을 은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연인의 그 입맞춤,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존재가 탄생할 텐데, 그런데 같은 키메라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같은 이데아, 같은 환상, 같은 공상을 공유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같아요. 나는 확신한다. 두 입은 결코 같은 키메라를 마시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전자 그러니까 소나몽이죠. 이 남성으로 표현된 그 소나몽 그녀의 연인은 그 이대를 구현하는 정신적 의지 혹은 어떤 영감이나 상상력 이런 것을
네, 은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마메르는 여성이죠. 이것은 후자는 그러한 시인의 그 영감이나 어떤 정신세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지적 능력, 이것이 결합이 돼야지 하나의 창조물이 탄생이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두입이라는 것은 나의 어머니와 그녀의 연인이 결코 같은 키면을 마시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 창조, 탄생에 실패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 마지막에 moi s'il de se faire plafond. 나는 그 실프 공개 요정이죠. 공개 요정. 플라퐁은 천장이죠. 아주 차가운 이 차가운 천장의 공개 요정이다. 이 차가운 천장의 공개 요정이다. 공개 요정은 가볍고 아름답지만 덧없으며 현실과 유리된 존재를 은유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 시의 화자는 자신을 이러한 존재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황현사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봅시다. 내 믿어 마지 않나니 두 입은 그녀의 애인도 내 어머니도 결코 같은 공상에서 마시지 않았다. 나, 이 차가운 천장의 공기요정. 그러고서 해설을 어떻게 했냐면은 제2연은 진실의 차가운 천장에 붙어있는 공기요정 실프의 목소리로 읊어진다. 이 공기요정은 철학의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개화하지 못한 그 아이라고 짐작된다. 그는 자신이 탄생이 되지 못하고 공기요정으로 남아있게 되는 사연에 대해 자기 어머니와 그녀 애인이 입을 맞출 때 상대 입에서 마신 공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랑을 시도했으나 그들이 품고 있는 이상 같은 것은 아니어서 진정한 탄생을 이룩할 수 없는 공상에, 이때 공상은 이거하고 다른 것이 이건 빌공자죠. 그 공상에 머물고 말았다. 그래서 아주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3년과 4년을 보도록 하죠. Le pur vaste d'aucun breuvage, que l'inexhaustible veuvage agonise mais ne consent. Naïf baiser des plus funèbres, à rien expirer, annonçant une rose dans les ténébreux. 이것은 전체적으로 3년과 사연이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요것이 삽입구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선 통사 파악이 쉽지가 않은데 봅시다. Le pur vase, vase 뭐 꽃병 그런 거죠. vase. 순수한 꽃병.
독견 브레바주. 브레바주는 음료죠, 음료수. 그러니까 어떤 음료수도 담지 않은 그런 순수한 꽃병, 그렇게 되어 있죠. 옥견이니까. 그 다음에 l'inexhaustible veuvage. 그래서 옥갱 이런 구조로 봐야 될 텐데, 그래서 다른 음료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그 이하만 있는 거죠. 요거 이 네거저스티블르는 뭐 다 사용할 수 없는 무진장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서 무한한 이렇게 했어요. 베바슈는 원래는 그 호랍이나 과부가 혼자 사는 그런 독신 생활을 지금 베바슈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빈 공간, 지금 꽃병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꽃병 안에 그 공간, 빈 공간, 그거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무한한 빈 공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무한한 빈 공간 이외에는 어떤 음료도 담지 않은 이 순수한 꽃병. 이거는 참, 그 말라르메의 그 부재시학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그런 것들을 다 무화시키고 다 없애버리고 그 부재로부터 어떤 새로운 이데아, 새로운 이데를 창조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말라름의 중요한 시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한한 공간 이외에는 어떤 음료도 어떤 현실적인 그런 대상이죠. 그런 것들도 담지 않은, 그러니까 비어있는 그런 꽃병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순수한 거죠. 순수한 꽃병. 이것이 주어고, 르피르바지가 주어고, 그것은 아고니즈 맨공성. 아고니즈는 뭐 죽어가다, 몰락해가다 뜻인데, 메네 공성, 공성띠르 이렇게 되죠. 뭐뭐에 동의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의 간접 목적어가 여기 나와요. 공성띠르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통사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동의하지 않는다. 뭐를? 이하를. 자, 그러면 여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rien espérer annonçant une hausse dans les ténèbres. expire는 이제 뭐 배출하다, 내쉬다, 내뿜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출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 근데 어떤 아무것도 오냐면은 그 희행을 꾸며지는 것이 아농성 윈호스 동네 때네프로 아농성 뭐 예고하다 알려주다
윈호스 장미 너네 때 내부로 어둠이죠 어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장미 한 송이. 이 어둠 속에 장미 한 송이가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이 화자가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 어둠 속에 한 송이 장미를 지금 만들어내고 싶은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 통 비어있는 이 꽃병은, 이런 그 어둠 속의 장미 한 송이를 예고하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나타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사리, 그런 장미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나이프 베이스 데플피네브르 그러니까는 그 레플리피네브르 이제 가장 음울한 가장 불길한 가장 뭐 죽음에 가까운 피네브르가 그런 거죠. 장미에 여기서는 음울한 그런데 가장 음울한 자들의 순진한 입맞춤. 순진한 입맞춤. 이 입맞춤은 앞에서 그녀 나의 어머니와 그녀의 연인의 그 입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입맞춤이겠죠. 이 입맞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궁극적인 창조에 실패하니까, 그건 그 음울한 자들의 아주 순진한 입맞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음울한 자들의 순진한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일종의 삽입구처럼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무한한 빈 공간 이외에는 어떤 음료도 담지 않은 이 순수한 꽃병은 죽어가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뭘? 가장 음울한 자들의 순진한 입맞춤으로 삽입구 들어갔다고 했고 어둠 속의 한 송이 장미를 알리는 그 어느 것을 내뿜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그 꽃병은 결코 어둠 속의 한 송이 장미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아주 좀 비극적인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을 황현사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진장한 공방 밖에 어떤 음료도 없이 순결한 항아리는 죽어가나 동의하지 않는다. 가장 불길한 자들의 순진한 입맞춤이요. 어둠 속의 한 송이 장미를 알리는 그 어느 것도 내뿜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마지막 두 개의 삼행년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문장을 간추리면 순결한 항아리는 죽어가면서도 어둠 속의 한 송이 장미를 알리는 그 어느 것도 내뿜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술 중간에 가장 불길한 자들의 순진한 입맞춤이라는 혹격이 삽입되어 있다. 가장 불길한 자들은 물론 어머니와 그 애인이다. 이 시피한 항아리가 순결한 것은 무진장한 공방밖에 어떤 다른 것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방이라고 번역한 비바슈는 일반적으로 호랍이 과부생활 뜻하지만 원적으로는 비어있음을 뜻한다. 이 점은 우리도 우리말 공방도 마찬가지다. 한 아이가 뭐 한 시라고 해도 좋겠죠. 한 아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다. 말라름의 시쓰기에서도 존재의 고매한 단계를 상상하려는 정신적 의지와 또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함께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연인과 말하자면 어머니가 되겠죠. 이 두 번째 소네트는 창조를 향한 정신적 갈구, 그녀의 애인과 지적 조건의 결여, 내 어머니의 불일치 속에서 보람없는 노력 끝에 창조, 탄생의 작업이 좌절되는 단계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 난해한 시가 조금은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번역문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제는 번역문이 조금 약간 공감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엉덩이와 도약에서 솟아오른 스테판 말라르메. 엉덩이와 도약에 솟아오른 덧없는 유리제품. 알 수 없는 목 부분은 중단된 채 쓰라린 밤샘에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 이건 나중에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두 입은 결코 같은 키메라를 마시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그녀의 연인도 나의 어머니도. 나는 이 차가운 전쟁의 공기요죠. 무한한 빈 공간 이외에는 어떤 음료도 담지 않은 이 순수한 꽃병은 죽어가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가장 음울한 자들의 순진한 입맞춤, 어둠 속에 한 송이 장미를 알리는 그 어느 것을 내뿜는다는 것에. 황현산의 번역을 읽겠습니다. 가녀린 유리세공에 둔부와 도약에서 솟아올라 쓰라린 밤샘을 꽃 피우지 못하고 알리지 않은 모가지는 중단된다. 내 믿어 하지 않나니 두 입은 그녀의 애인도 내 어머니도 결코 같은 공상에서 마시지 않았다. 나 이 차가운 천장의 공기요죠. 무진장한 공황 밖에 어떤 음료도 없이 순결한 항아리는 죽어가나 동의하지 않는다. 가장 불길한 자들의 순진한 입맞춤이요. 어둠 속에 한 송이 장미를 알리는 그 어느 것도 내 뿜으려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테판 말라름의 이제 황현산 씨 번역과 해설을 곁들여서 함께 봤습니다. 쑥시 드라 크루프 에디뽕. 엉덩이와 도약에서 솟아오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스테판 말라르메. 예, 고맙습니다.